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것이죠. 다 더해서 자료값들을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이제 평균이 되고,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자료가 평균과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그걸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평균 낸 거, 그것이 분산인데, 거기다 이제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그것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 하는 내용을 아마 중3 때 공부를 했을 겁니다. 다 잊어먹은 학생들은 그걸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예가 하나 나와 있냐면요, 학생이 10명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각각 3회씩 자유투를 던집니다. 농구공 가지고 이제 자유투를 해서 학생마다 이제 3번 다 성공할 수도 있고, 그죠? 한 번도 성공을 못하는 애도 있겠죠, 불행히도. 그러면은 성공 횟수가 0, 1, 2, 3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성공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냐, 그걸 이제 도수를 센 거죠. 그랬더니 한 번도 성공 못한 애는 한 명이고, 농구 되게 못하는 애지. 그 다음에 3개 다 성공한 애는 2명이야. 그냥 선수급이지 거의. 그 다른 애들은 뭐야, 한 번 성공하거나 2번 성공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갖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해보면, 전체가 10명이니까 10으로 이걸 나눠가지고 상대 도수를 구해보면, 이건 그냥 도수고, 그죠? 이건 그냥 도수고, 이건 상대 도수. 이 상대 도수를 우리가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확률로. 무슨 얘기예요? 이 10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걔가 2번 성공한 애일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죠. 딱 한 명 뽑았을 때 걔가 한 번은 성공 못한, 맞아면 농구 바보인 확률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도수를 우리가 확률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어떤 그 질문을 하나 해보냐면, 야, 그럼 학생 10명은 평균적으로 얘네가 몇 번 넣냐? 3번 그 던져가지고 몇 번을 성공시키냐? 만약에 이 10명이 죄다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넣었다 그러면 평균도 3회가 나올 겁니다. 10명이 한 번도 넣질 못하고 다 실패했어. 그럼 평균도 0이 나오겠죠. 10명이 뭐 짜고 한 것처럼 다 한 번씩만 성공했다면 평균도 한 번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실상은 어때요?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평균적으로 3번 중에 몇 번을 성공시키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그 성공한 그 횟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0 곱하기 1, 1 곱하기 3, 2번 성공한 애가 4명, 그 다음에 3번 성공한 애가 2명이니까 전체 30번의 그 슛을 30번 한 거죠. 30번의 슛 중에서 성공한 거에 그 합이 됩니다. 이건 하나만 하고, 3 더하기 8 더하기 6이니까 어떻게 돼요? 3, 8, 6이니까 17번이 되죠. 30번 중에 17번을 우리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학생 수가 지금 10명 아닙니까? 그죠? 10명. 그러면 학생 1인당은 몇 번씩 성공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7이 됩니다. 학생 한 명은 평균적으로 3번 던져서 1.7회 정도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성공 횟수고, 그죠? 성공 횟수고, 요게 이제 성공한 학생 수인데, 요거를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눴죠. 근데 10으로 나누는 거를 미리 각각 다 10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똑같죠.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나 분배해서 각각 10으로 나누나 똑같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성공 횟수하고 학생 수를 곱할 게 아니라 상대 도수를 곱해버리자,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10으로 나누고 자수기 할 거 없죠. 미리 다 나눠 놓은 거니까 그냥 요거끼리 곱해서 쭉 더하면 그게 바로 학생 1인당 몇 번 성공하는가, 3번 던져서 몇 번 성공하는가 하는 평균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0 곱하기 10분의 1, 1 곱하기 10분의 3, 2 곱하기 5분의 2, 3 곱하기 5분의 1 해도 역시 결과는 1.7. 이거랑 똑같죠. 계산은 뭐
그 순서만 다르지 계산 방식이 똑같은 거니까. 자, 이처럼 요걸 이제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것.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이죠. 이 가중평균을 했을 때, 만약 확률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했을 때 그 평균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값. 요거는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expectation of x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뭐 집합에서 이 원소의 개수 구할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하는 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었죠. 일종의 연산자입니다. 연산기호. 마찬가지예요. x의 기대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7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x의 기대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평균이라는 용어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여기서 새로 정의한다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그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한다. 이 기대값이라는 건 굳이 뭐 꼭 x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x 제곱도 들어가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부르진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연산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는 뭐 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함수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면 되죠. 이때 x의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을 곱해가지고 쭉 더해주면, 즉 가중평균을 내주기만 하면 된다.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의 정의는 바로 xi, pi를 다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기대값이 되고, x의 기대값을 우리가 평균 m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되시죠? 자, 이번에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중3 때 이미 공부를 했는데 잠깐 복습을 좀 해볼게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x1부터 스몰 xn까지라고 하고,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을 p1, p2 해가지고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x1, x2 이 값들을 취할, 말하자면 이 x, 라지 x의 평균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쭉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얘네들만 쭉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맞으면 가중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얘까지 다 곱해줘가지고 나눠주는데, 얘가 이미 전체 개수로 이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중평균만 하면 x의 평균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이나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맞으면 대표값이 아니라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거죠. 얼만큼 퍼져 있는가, 평균 주변으로 퍼져 있는가.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일단 우리가 m이라고 구했다고 칩시다. 즉 expectation of x를 구해서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m이라고 우리가 구했다고 쳐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자료에서 m을 뺍니다. 이걸 이제 편차라 그러죠. 근데 이 편차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곱을 해서 편차 제곱을 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씩만 딱딱 있는 게 아니라 요거 개수만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곱하기 p1 이렇게 되고, 플러스 x2 m에서 제곱해서 p2 이렇게 되고, 땅땅땅 해가지고 n번째 자료까지 다 그 짓을 해줍니다. 편차 제곱을 갖다가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xk-m의 제곱 그리고 pk다. 뭐 이렇게 그 시그마를 이용해서 줄여서 적을 수 있는 개념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요거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확률 변수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거 전체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 가지고 맞으면 더했으니까 기대값의 개념이죠. 기대값의 개념. 그래서 기대값 오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요건 확률 변수 라지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라지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 놈을 갖다가 평균 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입니다.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괜히 제곱한 게 있으니까 루트를 다시 한번 나중에 씌워주는 거지. 자, 요것이 이제 분산의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 지금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산은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을 해서 그걸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바로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차라는 건 뭐라고요? 각 값에서 계급 값에서 평균을 뺀 그걸 편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중3 때 공부한 내용이고요. 요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책에 나와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그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물론 표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평균을 스몰 m이라고 하면은 분산은 바로 요것이다.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방금 살펴본 겁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다. 자, 분산의 기호는 vx 이렇게 쓰고요. 표준 편차의 기호는 요거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얘랑 뭐 발음이 같죠. 요건 대문자, 요거는 그리스 소문자예요. 요거는 이제 연산 기호지만 이거는 그냥 연산 기호가 아니고 뭐 일종의 연산 기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요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분산을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자, 요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좀만 내려가 보면은 재미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요거를 이제 나는 한마디로 뭐라고 보냐면 분산을 구하는 간편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산 간편식. 뭐가 간편하다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 요거 이제 정의 아닙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좀 전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한다 했는데 이거를 변형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x 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이 x의 기대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평균 m이라고 하죠. 그래서 x의 기대값, x 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인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즉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다. 요게 그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구하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 요 식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다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xi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뭐 곱셈 공식이야. 2mxi 플러스 m 제곱에다가 pi가 곱해진 것이죠. 요식만 지금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이제 시그마가 사실 붙어 있는 건데요. 시그마 xi의 제곱 그 다음에 pi. 나는 뭐 아까 이제 k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 i라는 변수를 썼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i, pi는 이제 여기 이제 변수지만 i가 1부터 n까지 이 em 같은 거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2m으로 이걸 묶고 그 다음에 xi, p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i는 1부터 n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근데 얘도 이제 m제곱이라는 건 이제 상수니까요. 상수니까 밖으로 뺍시다. 그래서 m제곱에 시그마 pi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지워졌냐?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expectation of x제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하고 이 p라고 하는 거 x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1이 될 확률,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x1이 될 확률이 pi면 p1이면 그죠? x1의 제곱이 될 확률도 p1 아닙니까? 얘가 이게 돼야지 이 값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랑 얘가 되는 거랑은 같은 그 확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도 p1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봤을 때 그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가 될 확률을 짝지어서 곱해가지고 더한 거니까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x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말이죠.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x의 기대값, 즉 m이죠, m. 근데 여기 마이너스 2m이 곱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얼마입니까? 확률의 합이죠. P1, P2, P3, Pn까지 확률의 합이니까 i가 1부터 n까지 하면 얘는 1이 됩니다. 1. 그러니까 m제곱만 남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이놈 뭡니까? 이놈 마이너스 m제곱이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 of x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 m이라고 하는 게 바로 expectation of x니까 결국 요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산을 구할 때는 이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편식에 의해서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간편식이란 뭐냐? 분산을 구할 때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것으로 분산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산 간편식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걸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거는 지금 요 이제 유도한 식을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교재에 있는 다른 예제들을 꼼꼼히 다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단원도 그렇지만 이 통계 단원은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계는 개념이다. 통계는 개념. 이 계산은 개념만 제대로 잡혀있으면 엉뚱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기 있는 문제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넘어가고 꼭 자기 말로 표현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입으로 표현해본다. 입으로 표현.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해서 표현을 해보지 못하면 나중에 헤매게 됩니다. 자, 앞의 내용 한번 쭉 다시 복습해 보시고 나서 다음 강에서 필수 예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